자, 이어서 저희가 또 준비한 순서 아마 지금 이 내란 사태에 있어서 그 누구보다도 분노하고 계실 분 중에 한 분일 것 같습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자, 뭐 새해 첫 순서로 좀 뵙게 됐는데요. 네, 예. 우리가 희망차게 맞이해야 될 이런 새해 좀 답답하게 또 화를 내면서 맞게 돼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글쎄요, 지난 12월이 거의 전쟁 같은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12월 3일 계엄 그리고 탄핵 지금 윤석열 체포 네. 이런 과정이 계속되는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국민들께서 너무 슬퍼했지만은 잘 알다시피 무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도 있고 네. 그래서 작년 12월 올 초가 그냥 연이어 국민들로서는 그 추모와 또 내란 계엄 예. 이런 것 때문에 정말 슬픈 겨울을 맞고 있는데 네. 빨리 윤석열 체포를 통해서 가닥이 좀 쳐져야 될 것 같아요. 예.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2025년 지금 들어서서 많은 분들이 네. 가장 바라는 것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 너무 익숙하게 우리 대한민국 한국 사람들을 만나면 식사하셨습니까? 이것이 인사인데 네. 지금은 눈만 뜨면 체포됐나? 이걸 물어보고 예, 확인하고 정말 저도 이렇게 시장하면서 네. 어르신들한테 인사를 가고 그럴 일이 있어요. 그럴 네. 때마다 어떻게 돼가고 있어? 그럼 뭘요? 그리고 모른 체하고 물어보면 그 어르신들이 아니죠. 저거 체포됐냐고 언제 체포하냐 이건 물어보는 거예요. 그 말씀을 다 일상적인 예. 인사가 돼버렸어요. 참 이러면 안 되는데 예. 이게 매일매일 이어지고 있다는 게 너무나 안타깝고 좀 너무 좀 당황스럽기까지 하는데 네. 사실 광주 제가 시민들 모습을 보면은 이 계엄 과정, 계엄 이후 또 탄핵 과정, 또 지금 체포 과정 이 고비고비마다 광주 시민들이 좀 대단히 함께 모여가지고 빨리 체포하라, 빨리 구속하라, 빨리 파면하라 이렇게 주말마다 또 외치고 있고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시더라고요. 80년 5.18을 겪었던 광주 시민들 입장에서는 네. 이제 전두환 체포, 전두환 노태우 체포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80년 5.18 이후에 44년 지금 45년째 네. 올해가 이제 5.18 45주년을 맞고 있는데 이때 가장 많이 외쳐졌던 것이 이제 광주 당시에 김대중 사형시키지 말아라, 살려내라. 두 번째 전두환 노태우 체포해라. 네. 그다음에 5.18 진상규명해라. 이런 것이 이제 주로 외쳐졌는데 그 중에 전두환 노태우 체포하라라는 것이 당시에도 이제 외쳐졌던 거고 네. 끝내 전두환은 골목에서 성명 발표하고 이제 구속되는 과정에 있긴 네. 했습니다. 이 악덕 살인범이었던 전두환도 스스로 체포됐습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스스로 가게 됐는데 네. 어찌된 일인지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구중궁궐의 용산에 꽉 숨어서 나오질 않고 있어요. 이쯤 되면 스스로가 네. 내가 당당하다면 나가서 조사받겠다. 이런 용기도 보여줘야 할 때인데 전두환 살인마가 했던 것도 그랬는데 네. 이걸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거죠. 사실은 법을 제일 잘하는 사람 아닙니까? 윤석열. 그렇죠. 제일 잘 알고 집행을 해봤던 사람이고. 예, 검사고 또 누구보다 이 법 앞에 당당한 모습 때문에 대통령이 됐다라고 또 자기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 네. 이 법을 이렇게 정말 이렇게 무시하고 법을 이래도 되는 건지 국민들로서는 그러니까 더 분노스러운 거죠. 네. 검찰총장까지 했고 그런 상황인데 검찰총장, 뭐 대통령 지금 이제 내란 수계까지 오는 상황. 윤석열 모르겠습니다. 사실 윤석열이란 사람에 대해 우리가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보고 또 어떤 생각으로 이럴까라는 얘기를 저도 이제 많이 다른 게스트들과 나눠보기도 했었는데 우리 시장님께서는
윤석열 분석 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왜 이런다고 보세요? 제가 사실은 우리 문재인 정부 때 정무수석을 했기 때문에 네. 윤석열 당시에 검찰총장을 당시에 만나볼 기회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예. 뭐 그건 아픔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평가가 내려줄 수 있는 지금의 시점이기 때문에 네. 뭐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참으로 뭐 여러 가지 그 생각해 볼 점이 많습니다만은 네. 적어도 윤석열 대통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당시에 이 지금의 국민의힘 당에서 신중했어야 되는 거죠. 갑자기 정권을 잡겠다는 그 하나의 이유로 그냥 검증 안 된 사람을 후보로 내세웠고 네. 검증 안 된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서 검증 안 된 정책과 검증 안 된 정치를 하면서 대한민국이 망가지기 시작했다. 그런 과정에 오늘의 사태까지 있게 됐는데 정치 영역이 아무리 엉망이다 하더라도 그렇게 준비 안 되고 검증 안 된 사람이 정치에 네. 일선에 푹 나서면 대한민국은 망가진다는 것을 보여준 하나의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제대로 검증 안 되고 준비 안 된 그런 모습. 시장님께서도 뭐 사실 그런 모습을 좀 봐왔고 그동안 계속해서 네. 봐왔고 또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도 이건 안 된다라는 말씀도 해 오셨고 그동안 그런 게 생각이 사실은 나네요. 그 예. 윤석열 대통령 임명장을 주는 날 네. 당시에 김건희 당시의 여사가 보여준 거에 대해서 아, 뭐 여러 번 언론에도 슬쩍슬쩍 지나간 부분이 있는데 네. 그날 이제 임명장을 주고 그 대통령과 여러 사람이 앉아서 이제 비공개 환담을 나누는 자리에 네. 이 김건희 여사가 커머나 컨텐츠에서 그 문재인 대통령을 찍었던 그 사진을 가져와서 그걸 이제 선물로 가져와서 줄 때 네. 그때 너무나 이상했어요. 이상했다. 그러니까 예. 쉽게 말해서 그냥 사진 한 컷 아니 그 판넬 사진 선물로 주면 되는데 네. 그 주면서 여러 가지 그 상당히 긴 시간 네. 사진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 대부분 이제 그 배우자가 네. 함께 동반해서 동석해서 이제 자리를 임명장 하는데 받고, 예. 임명장을 받고 할 때 네. 한마디 하라고 할 때는 아주 짧게 아, 뭐 제가 잘 옆에서 도와서 그렇죠. 대통령 검찰총장. 또는 장관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한마디 하는데 예. 그날따라 얘기가 너무 길더라고요. 아, 저도 이제 그때 예. 김건희 여사를 처음 봤을 때니까 음. 그래서 이 김건희 여사가 네. 뭔가의 배후 조종자일 수 있겠다 이런 느낌은 사실은 저도 그랬군. 그때 조금 들기는 했죠. 네.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 결국은 윤석열, 김건희 예. 한 짝이 되어서 이 나라를 이렇게 엉망으로 망가뜨릴지는 뭐 그때부터 뭐 아는 사람도 있었는가 모르겠지만은 네. 이럴 것이다라고 이렇게 엉망으로 망가질 수 있었는가 싶네요. 당신 돌이켜 보면 이상했던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자 사실 청와대에 계셨다고 말씀하시니까 이것도 궁금하네요. 이제 경호처 직원들이 지금 내부 동요가 좀 일어나고 이건 아니다라는 글까지 올라오고 상당히 이 흔들리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청와대에 계셨던 우리 시장님께서도 경호처의 이런 어떻게 볼까요? 이 분열 이런 거 그다음에 괴로워하는 이런 모습들 남일 같지가 않을 것 같아요. 2010 몇 년이다냐 박근혜 예. 대통령이 그 2016년 대통령을 할 때 예. 그때 국회 연설을 하러 왔어요. 그 연설을 하고 돌아가는 과정에 경호처 직원과 저하고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예. 이제 결론은 제가 기소가 됐는데요. 그
경호처 직원하고 저하고 싸움이 났는데 사실은 저는 제가 피해자였어요. 제가 목덜미가 잡히고 그랬는데 네. 결국 제가 기소가 돼가지고 1심 무죄, 2심 무죄에서 제가 무죄를 받았던 이런 사건인데 아, 그때 이제 경호처 직원은 막무가내로 이제 저를 제압하는 네. 이런 일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뒤로도 이제 윤석열 정부 때 이 경호처 직원들이 입틀막을 하거나 이제 제압하는 이런 사건이 여러 번 있었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제 그런 일을 당해 보니까 경호처 직원은 대통령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아무튼 막무가내로 막무가내다.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경호처 직원도 공무원이고 계속 계속 대통령이 있어야 돼. 누구든 네. 계속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 뒤로 이제 제가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저도 청와대에 근무를 하면서 경호처 직원들을 늘 만나거나 또는 서로 인사도 하고 막 그런 일인데 그랬겠네요. 이 윤석열을 보호하는 경호처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보호하는 경호처란 말입니다. 네. 근데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기 전에 이 영장을 집행해야 될 법을 집행해야 할 이런 법을 지키는 경호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일부의 경호처 간부가 네. 법을 넘어선 그 명령을 내리는 것을 단호히 거절할 줄 알아야 되는 경호처가 돼야 된다. 네. 또 실제로 그런 움직임이- 경호처 움직임이 예. 저는 있는 걸로 저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이 경호처라는 것이 구중궁궐의 옛날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 실제로 법을 아는 현명하고 지혜로운 젊은이들이다. 그래서 그분들은 위에서 부당한 명령이 내려와도 네. 그걸 거부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이렇게 자신의 사병처럼 뭐 이제 총 쏴라, 뭐 이 칼을 휘둘러라, 뭐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자신을 지키는 사병처럼 지금 경호처 직원들을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제 쓰고 싶겠지만은 그 몇 사람 네. 정말 윤석열과 운명 공동체인 지금 뭐 차장이라든가 이런 운명 공동체인 몇 사람 빼고는 네. 아마 같이 그 할 사람이 없을 거다 저는 확신을 하고 아, 다만 이제 그런 마음을 네. 저 우리 국민들이 네. 마음을 응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응원을 해주고 저희 경호처 직원들 지금 너무나 힘든 상황이 있을 테니까 응원하고 부당한 명령에는 단호히 저항을 하라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12월 3일부터 지금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내란 이 상태. 사실 우리가 복귀를 해보면은 빛의 혁명이라고 부를 정도로 응원봉을 들고 국회 또 광화문 이 한남동 남태령까지 함께하는 우리 청년들, 우리 시민들 이거 또 광주에서 또 아니면 또 직접 서울 쪽으로 오셔서 보셨을 텐데 많이 감동하셨을 것 같아요. 이제 진짜 달라지고 뭔가 또 업그레이드 됐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이번 주 그러니까 네. 3일 전에 토요일 날 음. 광주 집회를 제가 못 갔어요. 아, 그러셨어요? 그날은 이제 광주 국회의원들하고 함께 네. 무안공항 그 제주항공 네, 참사 참사. 대책을 네. 수립한인하고 거기를 못 갔습니다. 저 대신 제 아내가 이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집회를 가는데요. 제가 못 간 날은 아내도 반드시 가는데 예. 그날 다녀온 저녁에 이렇게 뭘 하나를 가져와요. 그래서 그래요? 뭔가 봤더니 예. 그 우주복을 우주 방탄복을 나눠줬더라고요. 은빛 은빛. 예. 예, 그 이른바 키세스라고 키세스 불리는 방한복을 네. 가져왔길래 그걸 이제 저도 함께 펴보면서 야. 이렇게 들춰보고 그랬는데 아마 그것도 보면 빛처럼 반짝반짝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빛의 혁명을 일으키고 있는 이분들 특히 광주가 빛고울의 빛 아닙니까? 아, 그러네요. 예, 광주의 빛고울의 빛. 네. 이 빛의 혁명은 12월 3일에도 계엄을 막는 빛의 어떤 계엄 네. 그 해제 의결이 있었습니다만은 아마 빛의 혁명답게 네.
이 머지않은 시간 안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네. 일어날 것이다. 아. 이걸 그 희망 때문에 그 기대 때문에 지금 다들 지칠 법도 한데 한 달 내내 지칠 법도 한데 지치지 않고 이렇게 버텨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아, 광주 맞아요. 빛고울 광주. 예. 그게 또 빛의 혁명과 딱 맞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 가운데 이승환 씨 가수 예. 이승환 씨 지금 구미에서 예. 공연을 못 하게 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광주에서 하라 이렇게 제안을 하셨는데 진짜 광주에서 콘서트 됩니까? 저는 그냥 예. 페이스북에 예. 구미가 싫다면 광주에서 합시다 그랬더니 바로 우리 네. 이승환 가수가 답글을 달았어요. 그러면 광주에 하겠습니다라고. 야. 그래서 이제 실무적으로 협의를 지금 해 나가고 있는데 네. 이게 지금 참으로 어려운 지점이 예. 지금 탄핵 인용이 만약 2월 말쯤에 되게 되면 파면이 되면 이제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면 이걸 또 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이 행사를 치르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그 의논들은 하고 네.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 일시 문제가 좀 예, 있겠네요. 예. 지금 조기 대선 국면까지 가면 어려우니까 만약 또. 조기 대선이 네. 치러지게 되면 이 일정 잡는 것이 곤란해지는 문제가 있어서 아. 그런저런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2025년 광주에 좀 많은 또 행사와 또 많은 계획이 있겠지만 제가 또 개인적으로는 이승환 씨 콘서트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했었는데 예. 광주에서 하는 건 맞다. 하지만 네, 예. 일정을 좀 보고 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자, 그럼 광주 얘기 좀 더 해보죠. 2025년 광주 슬로건을 봤더니 더 단단한 민주주의, 더 따뜻한 민생 경제. 네. 오, 이렇게 슬로건을 만드셨어요. 어떤 의미입니까? 제가 이제 신년에 25년은 도대체 어떤 해가 돼야 될까 생각했는데 광주라는 곳이 이제 계엄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네. 매우 강한지로 알고 왔는데 그랬는데 이 허약함도 보이더라. 그래서 더 단단한 민주주의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 계엄의 결과를 지켜보면서 이 계엄에 뚫렸던 그 허약함을 보완하는 네. 단단한 민주주의를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부당한 명령을 거부하는 거부권도 우리가 좀 입법화해야 될 것 같고 또 계엄도 김병주 최고위원도 그런 이야기 한 것처럼 또 여러분들이 한 것처럼 네. 국회 동의하에 계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이런 것 또 뭐 우리 광주로 보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는 그래서 정말 5.5 정신이 그대로 살아있는 역사가 될 수 있는 그런 그래서 민주주의가 좀 더 탄탄해졌으면 좋겠다. 뭐 그 속에는 새로운 정부, 좋은 민주정부를 만드는 것도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네. 탄탄한 민주정부를 포함한 탄탄한 민주주의를 만들어야겠다가 더 단단한 민주주의 실현이고요. 네. 또 하나는 지금 경제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광주도 어렵죠. 광주는 특히 이제 예. 카드 사용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전국이 뭐 한 25% 사용률이 줄어들었다면 우리는 한 35%, 한 10%더 카드 사용률이 줄어든 겁니다. 네. 그만큼 요즘에 소비가 안 되고 있고 소비가 안 된다는 건 돈이 돌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광주 경제가 특히 자영업 비중이 높은 광주 경제가 많이 망가져 있고 어려워져 있다. 그래서 네. 어떻든 더 따뜻한 민생 경제를 만들어 보자. 이런 슬로건을 내걸었습니다. 네. 더 따뜻한 민생 경제. 네. 그럼 정말 이 내수 또 이제 소상공인들이 예. 또 전통 시장이 살아날 수 있게 뭔가 실질적인 대책이 좀 필요한데 어떤 걸 좀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지금 1월부터는 이제 상생카드라고 하는 상생카드를 7% 할인만 해주던 걸 10%까지 늘려서 네. 1월 한 달은 상생카드를 지금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2월은 7%입니다만은 이 7%를 10%까지 2월도 늘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려면 상생카드. 국비 지원을 좀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이재명 대표가 네. 이 상생카드를 국비에 좀 담자. 네. 작년 연말에 이제 이 논쟁을 민주당은
1조까지 담자. 네. 근데 정부에서는 3천억만 담겠다. 이 차이 때문에 이 예산 마지막 예. 좀 조정하는 것이 잘 안 안 됐는데 됐죠. 예. 빨리 추경을 세워서 이 상생 카드를 최대 1조까지 담아줘야만 이런 것들이 민생 현장으로 흘러가면서 경제가 좀 따뜻해질 거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우선은 10% 할인 상생 카드를 1월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이 되면 2월, 3월에도 계속 좀 이걸 늘려가고 싶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그 공공 배달 앱, 음. 이제 공공 배달 앱도 광주에서 작년에 8.15 때 그 배달 앱을 광복절 행사에 맞춰서 시작했는데 역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이 배달 요도 문제고 네. 배달 이 그 배달업체 수수료도 예. 문제인데 광주가 공공 배달을 잘 정책을 써서 공공 배달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추가로 좀 작년 연말부터 좀 하고 있고요. 네. 또 이제 소비가 줄어드니까 우리 광주시청 직원들이 식당부터 조금 폐쇄하면서 때로는 이제 주변의 식당에서 밥을 먹는 이런 이벤트도 하면서 네. 소비를 좀 늘려보자 이런 것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 따뜻한 민생 경제 말씀하신 것들이 다 이제 실행이 되면 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볼 때는 윤석열 이 체포 탄핵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그야말로 불확실성이 얼마나 빨리 해소가 되느냐. 국민들 불안해서 잠을 못 잘 정도니까 소비할 마음이 안 생기거든요,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연말 연초로 이어지면서 이제 항공기 사고도 있어서 우리 호남은 네. 그렇습니다만은 이 소비가 줄어드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소비가 돼야 되는데 소비는 그럼요. 심리이고 네. 지금 경제와 정치가 복합 위기에 빠져들어서 대외 경제도 안 좋지만은 이 내부의 심리가 이렇게 위축돼서 네. 그 한남동 또 광화문에서 맨날 시위하고 있어서 이거 예. 가서 이 밥 한 끼니 먹을 시간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정말 이 저희가 이제 내란성 질병을 다 하나씩은 앓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네, 예. 밖에 나가서 뭘 하기가 어려운 네. 상황이고 그리고 막 나간다고 하도 이 집회 가서 현장에서 아니면은 제 오마이 TV 생중계 보면서 계속 있어야 되니까 네. 틈이 또 안 나는 것 같기도 네. 하고요. 아, 윤석열 이제 관저 현장 계속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지만 그 말씀 많이 하세요. 체포가 경제다. 체포가 민생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네. 계속 우리 국민들께서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탄핵이 답이다 네. 이러면서 탄핵 가결만 되면 예. 상당 부분 다 맞아요, 해결될 줄 맞아요. 알았는데 예. 이건 뭐 탄핵 가결했더니 헌재 2명, 3명 네. 예, 안 임명하는 해주고 문제를 헌법재판관 어렵게 어떻든 이것도 했는데. 민주당을 중심으로 네. 뚫었는데 음. 이제 체포 문제와 이런 문제가 또 걸려서 산 넘어 산이다 정말. 산 넘어 산이다. 예. 참 글쎄요. 저도 지금 이걸 몇 주째 이 상황을 좀 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관저 상황 마치 영상이 아니라 그냥 사진 찍어 놓은 듯이 똑같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래서 빠른 체포가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대자보 도시 광주 뭐 이런 계획이 또 있더라고요. 예. 대자보 도시 광주 인상적인데 이게 뭡니까? 80년대는 우리가 전두환 노태우 체포하고 전두환 감옥 보내기 위해서 대자보를 많이 썼습니다. 그렇죠. 많이 네, 썼죠. 큰 종이에 대자보를 그럼요. 당시에는 인쇄물이 없고 SNS가 없다 보니까 네. 대자보를 많이 썼는데 이제 지금은 기후위기 시대에 돌입해 있고 광주가 이제 엄청 더운 도시가 됐습니다. 옛날에는 데프리카에서 대구가 덥다 그랬는데 광주가 이제 광프리카에서 광주가 사실상 엄청나게 습도도 높고 그래요. 더운 도시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시장이 되고 나서 네. 기후위기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가 다 죽는다. 장기적으로는 기후위기 극복하는 도시 시민이 돼야 된다. 네. 그래서 이 대자보는 대중교통, 자전거 보행 네. 이 약칭입니다. 그래서 대중교통, 자전거 보행을 통해서 음. 승용차를 좀 억제하지 않으면 탄소 배출도 높고 기후위기에
극복이 어렵다. 그런 그래서 예. 대자보 도시를 만들자. 네. 그래서 대중교통을 타기 쉽게 하자. 어. 그래서 우리 이제 광주시는 올해 1월 1일부터 어린이 12세까지는 대중교통 무료, 네. 그다음에 18세까지는 반값을 포함한 이런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네. 또 지하철도 새롭게 놓게 되고 자전거 길도 준비하고 있고 예. 보행길도 많이 만들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내년에 지하철 2호선이 개통되는 즈음에는 네. 이 대자보 도시가 어. 성큼 더 실현되도록 예. 그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상황이? 우리가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 80년대 전두환 구속시키자고 하는 대자보 운동보다도 이 지금 대중교통 활성화시키는 대자보는 더 어렵다. 생각도 차이가 많고 네. 이거 실천하기가 참 어려운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참으로 어려운데 한번 반드시 해보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진짜 자전거 길에 자전거 도로가 생기면 정말 자전거 타시는 분들 늘어나고 네. 그게 기후적으로도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고 서울도 지금 자전거길이 많이 생겨가지고 네. 또 도움이 되는 면이 있는데. 근데 그 동안에는 자전거 길을 예. 인도 옆에 형식적으로 그냥 색깔만 달리해서 붙여놨는데 그랬었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자전거 타는 분들이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보여주기식 자전거 길이었고 이제 실제로 차도 중에 일부를 네. 자전거 길로 국회 옆에가 지금 그렇게 돼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있죠. 예. 그래서 자전거 길을 실제로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만들어 본다. 대자보 도시 광주 어려운 가운데서 계속 열심히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대자보 도시 광주 이행 얼마나 정말 대자보 도시 광주가 되는지 이것도 저희가 나중에 체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도 맨 처음에도 언급을 해 주셨지만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네. 이게 그 연말에 그 크리스마스 껴서 연말에 여행을 간 우리 많은 가족들 또 친구분들 동창들 너무 안타까운 참사가 벌어져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많이 슬퍼하셨는데요. 희생자 중에 또 많은 분들 광주 시민도 계시다고 해서 마음이 네. 아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이제 합동 일용제를 지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지난주 수요일까지 정확히 말씀 목요일까지 전체 이제 장례식을 모두 마치고 네. 이번 주 토요일 날 합동 일용제를 지냅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사고의 원인 규명, 네. 사고의 조사를 확정짓는 이런 것인데 이미 언론에 일부 나왔겠지만은 이 블랙박스가 마지막 4분이 해석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많은 그 진상을 규명하게 네. 기대하고 있던 유가족들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큰 시리에 빠져 있습니다. 정말 예. 이러다가 진상 규명 안 되면 어쩌지 이런 그 시리에 빠져 있는데 네. 모두가 노력해서 잘 조사가 마무리돼야 되고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권영진 그 의원을 만나고 왔어요. 권영진 의원이 이제 국회의 국회에서. 진상조사위원 특위위원장입니다. 그래서 그 위원장한테 어떻게 할 계획이냐 이런 말씀도 좀 드리고 제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도 좀 드리고 진상조사와 앞으로 특별법 만드는 과정에 이러이러한 걸 좀 해달라 이런 요구도 이야기도 하고 왔는데 어떻든 조사가 잘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조사를 통해서 진상 규명이 돼야 되는데 블랙박스 그러니까 사분이 없던 게 제일 중요한 사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메이데이 외친 다음에 이 둔덕에 부딪힐 때까지 그 사분이 없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조사를 해서 결과 내놓을 것이냐 좀 봐야 될 것 같고 자 듣다 보니까 이 광주의 통합 돌봄이 이 참사를 넘어서는 과정에 있어서 큰 역할을 했다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제 조사가 하나라면 또 네. 하나가 이제 그 남은 유가족들의 트라우마를 치유를 하는 이제 이건데 당시에 사고 장례식까지 때는 너무 경황도 없고 이제 슬픔이 그때는 지금과는 또 다른 슬픔인데 이제
장례도 치르고 지금은 진상 조사해야 되고 이런 과정에 이제 네. 새로운 슬픔이 몰려들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럴 때 가장 필요한 것이 이제 치유와 위로의 상황인데요. 이 치유와 위로를 위해서 이제 돌봄 정책이 가장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저희들이 이 수습하고 장례를 치르는 약 11일 동안 광주에서 하고 있는 통합 돌봄 정책을 네. 이제 3년째인데 올해가 이 광주만 하고 있는 참 좋은 독특한 정책이 통합 돌봄 정책입니다. 네. 이것 때문에 국제적으로도 상도 받았고 국내적으로도 대통령 상도 받았던 아주 좋은 정책입니다. 돈도 100억 이상 들어가는 정책인데 그래요. 그래서 이 통합 돌봄 정책 덕분에 네. 이번 사고 과정에 수습과 치유 과정에 남겨진 그 가족들, 네. 예. 어린이와 또 나이 드신 분들 네. 이런 분들을 우리가 케어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최근에 제가 복지부에 부탁도 하고 그래서 광주의 통합 돌봄 정책과 같은 정책들을 네. 더욱더 확대해서 음. 실제로 유가족들 남아 있는 사람들에게 네. 정말 그 이 돌봄 치유를 좀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정부도 긍정적으로 복지부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네. 그 정책을 더 확장해서 펴고 있고 올해는 이제 우리 광주에서 3년째 되는 통합 돌봄 정책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동안의 통합 돌봄 정책에다 의료 정책을 집어넣어서 그동안에는 이제 그냥 그 말벗 또 식사 지원 또 이런 목욕 지원 이런 정책 생활 지원 정책이 중심이었는데 네. 올해부터 광주에서 하는 통합 돌봄은 의료가 결합된 의료가 포함된 정책으로 가게 되어서 저희 광주시에서 큰 마음으로 지금 의료 통합 돌봄 정책까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참사를 계기로 또 한번 광주의 통합 돌봄 이런 것들이 더 많이 각광을 받게 되고 또 더 많은 지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광주 2025년 지금 국가적으로 불안정성이 이어지고 있고 윤석열이 버티고 있는 그다음에 탄핵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광주는 2025년 정말 차근차근 네. 또 한 단계 한 단계 준비를 열심히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장 2025년. 큰 것이 2025년과 24년 말에 있던 이 여객기 참사에 네. 전 국민이 같은 마음으로 함께해 주신 것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드리고 네. 우리가 세월호, 이태원 정말 네. 대구 지하철 이런 네. 참사들을 정말 많이 크고 작은 참사들을 겪어본데 네. 이번 우리 여객기 참사를 겪으면서 또 한 번 정말 국민들이 한 마음으로 마음을 함께 모아주신 점에 대해서 네.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런 마음을 우리 유가족들도 또 광주 시민 전남 도민들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도 해야겠습니다. 자, 저희가 관저 현장을 지금 광기정 시장과 함께 지켜보기도 하고 있는데 사실 국회의원도 하셨으니까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이른바 이제 백골단이라고 하는 뭐 자경단이죠. 자경단처럼 윤석열을 지키겠다는 그런 청년들을 데리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하는 모습 우리 시장님도 보셨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김민전 의원은 저는 의원직을 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정말 내란 계엄도 정말 20세기 우리 대한민국 질병인데 정말 이것도 동의하기 어렵지만은 네. 백골단을 소환한 김민전 의원은요 당장 의원직을 던져야 됩니다. 이건 누가 뭐 말해서 그래서는 안 되고요. 네. 백골단이란 거 저도 80년대 이 학생운동도 하고 또 감옥 다녀온 후에 계속 사회개혁 운동을 했습니다만 이 백골단의 목숨 잃은 사람들이 한둘일 것이며 이 백골단의 그 짓떨리는 분노를 다 생생히 기억하고 있는데 이걸 소환해서 역사의 물레방아를 뒤로 돌리는 이 김민전
의원은 어떤 말로 변명을 하더라도 네. 용서할 수 없는, 그래서 당장 의원직을 그만둬야 될 그런 위치에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네. 정말 뭐로 그 지탄의 말을 할 말이 없어요. 정말 말이 안 나오는 상황이죠. 네. 자, 지금 김민전 의원이 그 당시에 소통관에서 기자회견하는 현장 저희가 잠깐 더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게 이제 국회의원이 기자회견장 이게 딱 섭외를 해서 준비를 하면은 뭐 소개 말도 또 하거든요.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국회의원들이 우리 국민들이 저 소통관에 바로 못 섭니다. 그러니까요. 아무나 그러면 이제 하게 되기 때문에 이걸 소개하는 의원이 맞아요. 있어야 되는데 있어야 되죠. 저 소개한다는 것은요. 네. 그냥 아무나 안 사람이 음, 와서 할 테니까 좀 그런 서주라가 아니거든요. 예. 적어도 그 내용에 공감을 하거나 동의를 해야만 그래 와서 하세요. 자기의 명예와 자기 의원의 배지를 걸고 네, 하는 네. 건데 그 이야기는 저 백골단에 동의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냥 와서 동네 지나간 사람이 나 브리핑 룸에 그렇게 안 그 어떻게 생겼는가 구경하러 네. 가랍니다. 그러니까 좀 소개 좀 해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백골단에 대해서 네. 자경단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결성 천명을 하겠습니다. 그거에 좀 세워주세요. 그러니까 김민전 의원은 네. 100번 동의하고 세웠기 때문에 아. 그에 대해서 100번 책임져야 되고 네. 지금 책임지는 것은 의원직 사퇴다. 의원직 사퇴를 해서 책임져라. 그렇습니다. 뭐 자신은 기자회견 뭐 철회하겠다. 나중에 논란되니까 기자회견 철회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그 철회가 됩니까 이거 아니, 기자회견 했는데? 사람을 강도짓을 해놓고 네. 나중에 아이고 내가 안 한 걸로 하자 그런다고 제가 없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 그러니까요. 백골단을 세웠다는 것은요. 정말 네. 저는 다른 어떤 것도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일이죠. 사실 뭐 이 제 세대는 그렇게 뭐 기억이 없지만 제가 어렸을 때 제가 뭐 저쪽에 대학로 쪽에 살아가지고 그때 체류탄 쏘는 그 냄새, 그 당시 또 청자켓, 청바지 입고 막 뛰어다니는 그런 사람들 기억에 조금씩 있어요. 어렸을 때 기억이. 예, 백골단의 대표적인 것은 김기정 열사도 백골단의 토끼몰이거든요. 네. 막 예, 맞아요. 비무장 학생들 누워 있으면 그 가서 밟고 끌고 가고 또 쫓기는 그 민주 시민들 끝끝내 쫓아가서 굿하거나 그 토끼몰이라고 하는데 그 예. 대표적인 상징이 백골단인데 그 백골단을 신성한 국회에 계엄을 해제했던 그 신성한 국민의 대표기관은 국회에다가 버젓이 세워서 이 국민을 협박하는 그런 행위를 한 저 네. 김민전 의원에 대해서는 뭐 사퇴해야 되고 사퇴 안 하면 국회에서 네. 저기는 제명 제명 처리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강기정 의원, 그 시장도 강하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국회의 논의 과정 좀 우선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를 찾아왔는데요. 먼저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을 만났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은 얘기를 했네요. 이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면 안 된다. 그리고 여야가 내란 특검법을 마련해 달라, 그러니까 합의해 달라. 또 이런 얘기, 똑같은 얘기를 반복했는데 이런 모습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권한대행이라 하더라도 네. 지금은 현재 대한민국에 실질적인 의사 결정권을 갖는 권한이 있는 사람입니다. 네. 최상목 권한대행은 국민이 직접 선출하진 않았지만은 국민이 부여했던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을 해야 됩니다. 네. 특히 법에 근거해서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으면 그걸 집행하는데 적극적으로 도와야 됩니다. 네. 오히려 누구에게 제3자에게 무력 충돌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를 말할 게 아니라 본인이 무력 충돌이 없도록 만들 책임이 있는 거죠. 근데 자꾸 제3자 논평하듯이 이야기하면 네. 안 되는 거죠. 본인이 무력 충돌이 없도록 조치를 하는 거에 하는 필요하지 게. 논평하는 제3자 논평하는 식의 그 권한 대행을 하는 것은 맞지 않죠. 네.
그리고 진짜 이 물리적 충돌로 인한 불상사가 이제 없어야 된다 이런 얘기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럼 경호처에다가 대통령 권한대행이니까 경호처가 대통령 이제 아래에 있으니까 바로 지시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무장하지 마라, 예? 총 들지 말라, 칼 들지 마라 이렇게 명령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법 집행해라. 네. 법대로 해라라고 하면 될 건데 자꾸 그 이야기는 못 하고 이제 자꾸 제 3자에게 떠넘기면서 네. 본인은 빠져 있는데 음. 그러다가 만약 이제 큰 충돌이 나거나 정말로 불상사가 나게 되면 네. 정말 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하는지 저는 아쉽습니다. 그래요. 12월 3일 그 내란의 밤을 우리 국민들이 여전히 떠올리면서 너무 고통받고 있는데 너무 한가한 것 같아요. 지금 대통령 그렇습니다. 권한대행이라는 사람이 너무 네. 한가해요. 그래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때 우리 시장님께서도 국회에 계엄군이 막 몰려오고 헬리콥터 날아가고 이것도 보셨을 것 같은데 예, 저는 그때 광주시청에 있었죠. 광주시청에 저는 이제 광주시청에 계엄 소식을 듣자마자 제가 차를 몰고 시청까지 가서 이제 문제는 시청에 계엄군이 온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했죠. 전국 계엄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80년을 기억을 떠오르면서 80년엔 계엄군이 전남대, 조선대 막 이런 주요 건물에 계엄군이 그 가서 다 장악을 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시청에 계엄군이 올 걸 생각해서 네. 시청의 문을 열고 시민 대표들을 시청으로 아, 오도록 그날 밤에 그래요. 그래서 지켜야- 광주 교육감 뭐 시의원, 구청장, 시민단체, 오울단체, 신부님, 목사님, 네. 불교 스님 막 오시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엄밀히 보면 그렇게 와서 집회를 하게 네. 되면 포고령 위반이 될 것 같은데 네. 중요한 것은 시청에 시민들이 몰려들어서 계엄군을 막아야만 시청이 컨트롤 타워가 되고 네. 시민들의 대표 기관이 되겠다 싶어서 시청의 문을 열었죠. 그래서 저는 그런 전국의 여러 기관들은 시민들을 못 오게 막거나 또 문을 닫는 쪽이었다면 네. 광주시청은 문을 열고 모든 사람들이 와서 그 자리에서 대책도 만들고 그랬던 거죠. 그랬군요. 저도 이게 이제 꿈인가 생신가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그야말로 그 소식 들은 사람 중에는 이게 윤석열이 아니라 AI 윤석열 아니냐, 네. 가짜 뉴스 아니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렇- 2024년에 계엄 내란이 있을 거라고 아무도 쿠데타가 있을 거라는 생각 못 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한 2달 전, 그 3달 전에 네. 김병주 최고위원님을 이제 둘이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그래요. 김병주 최고위원님이 계속 계엄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광주시장이어서 당시에 계엄의 어떤 그 제보나 이런 걸 알지를 못하고 있었죠. 근데 김병주 최고위원님이 계속 계엄 이야기를 하시길래 제가 아니 그 계엄이 진짜 일어납니까? 라고 반문을 했죠. 그랬더니 김병주 최고위원님은 정보가 많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신 거예요. 그러나 아니나 다를까 이제 계엄이 정말로 일어났는데 그만큼 정말 일부 우리 민주당의 몇 분들 빼고는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상상을 없었던 못했던. 그런 일들이 예. 벌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국회에 서울에서는 국회로 모여서 예. 이재명 대표가 이 혼자 라이브를 하면서 국회에 네, 와서 네. 함께 모여서 지켜달라 이렇게 호소해서 뭐 국민들 당원도 뭐 시민도 모여가지고 지킨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진짜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그때 조금만 늦었다면 네. 계엄 해제가 안 됐다면 요즘 그 AI가 만들어 놓는 계엄 해제가 안 됐으면 어떨까? 그 상당히 저도 예, 직접 예, 예. 봤거든요. 아마 그 이상 정말 우리 사회 곳곳에 뭐 의회면 의회대로 언론은 네. 언론대로 우리 사회 전 영역에 정말 어떤 상황이 끔찍한 상황이 벌어졌을까는 네. 정말 AI가 그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렇겠죠. 심각한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렇겠죠. 네. 예, 뭐 선관위에 가서 뭐 서버를 네. 강타하려고 하지 않나.
그다음에 체포조가 만들어져 가지고 주요 정치인들 포함해 가지고 그리고 일부는 뭐 백령도에 뭐 데려가서 어떻게 뭐 한다 뭐 이런 메모까지 발견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한 일들이 준비가 됐었는데 네. 오늘 국방부에서는 북한을 자극해서 무력 휴전선에 충돌을 가져오는 것 네. 그것이 사실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국방부가 브리핑을 했어요. 맞아요. 국방부 입장이 그런데 그렇게 이미 나왔어요. 이 많은 계엄을 준비했던 네. 사람들의 메모나 이런 데서 확인됐는데 맞아요. 그 국방부가 그렇게 얘기한 것도 저는 다시 한번 국회에서 확인해야 할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네요. 예. 그렇네요. 저건 이미 증거들이 많이 있는데 네. 지금 국방부가 혹시 요즘에 이제 보수 세력이 막 단결하고 지지율이 좀 오른다는 이런 허황된 생각을 가지고 국방부가 또 착각을 하는 것 아닌가. 민심이 마치 그 계엄 내란 세력을 지지하고 네. 방어 옹호하고 있는 쪽으로 민심이 간다고 착각을 하는 것 아니냐 싶어요. 그런데 그건 착각일 뿐이고 네. 민심은 절대 다수의 민심은 빨리 내란 세력을 처벌하고 대통령을 연행하고 체포하고 구속해라. 네. 그리고 탄핵을 인용해라라는 것이 다수의 민심이기 때문에 국방부가 혹시 호도하거나 착각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그 부분 정확히 지적을 해야겠네요. 네, 예. 착각하지 말고 다른 생각하면 안 된다. 네, 다시 한번. 있었던 예. 당시에 그 내전 내란. 계엄을 준비하면서 남북 충돌을 일으키려고 했던 사실상 또 다른 신북풍을 일으키려고 했던 것에 네. 대해서 국방부는 있는 그대로를 국민들께 보고하고 국회에 보고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제 무인기를 날리고 또 전단을 뭐 1000만 장을 준비해서 네. 정말 뿌리고 막 이랬다는 거니 군이 준비해서 했다는 거니까 여기는 뭐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거고요. 네, 뭐 당연히, 특검이나 예. 수사통에서 필요한 부분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날에 있었던 일들 아직까지 치유가 안 되고 내란 상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인데 저희가 지난주에 오마이TV가 단독 포착한 윤석열의 등장 모습 혹시 시장님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관저에서 딱 네, 저쪽 예. 바로 저 지점이거든요. 저기서 네. 걸어 내려오는 모습. 저는 이제 예. 그 사진을 제가 누가 보여주면서 네. 저한테 윤석열 대통령 맞냐라고 해서 그 모습은 제가 긴가민가 했는데요. 네. 바로 그 뒤쪽에 수행한 사람 중에 작은 가방을 들고 예. 있는 모습을 보면서 맞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요. 그 수행원들이 이렇게 가방을 맞아요. 들고 다닙니다. 방탄 가방, 경호 방탄 가방, 가방, 뭐 이런 경호 거. 가방. 예. 저 뒤에 쪽에 있는 예. 저 오른손에 들고 있는 가방이 저거 지금 방탄 가방이거든요. 그때 이 장면이 이렇게 선명하지 않았는데 맞아요. 저희 제가 조금, 본 건 네, 이렇게 키웠습니다. 선명하지 않았는데 저 오른쪽 뒤쪽에 따라오는 저 방탄 가방이거든요. 그래서 저걸 보고 제가 네.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저걸 들고 따라가는 사람은 그러니까 저걸 들고 누굴 따라간다 하면 그 누구는 당연히 VIP.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대통령이다. 그거밖에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건 대통령 말고는 저 가방을 들고 뒤에서 따라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것만 봐도 확실히 알 수 있다. 네. 근데 저도 이제 현장에 딱 보고 저는 딱 감이 딱 오긴 했었는데 저 걸음걸이, 네. 팔을 좀 벌리면서 네. 팔을 들고 뭐 말하는 모습이나 이런 것들, 또 주변에 뭐 인사하고 막 따라다니는 사람들의 모습 이런 네. 것들 딱 봐도 뭐 윤석열이다 이런 말씀을 또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 모습들이. 저기는 지금 이유 화면은 정말 네. 선명하네요. 좀 이유 더. 화면으로 보니까 이제 더 분명해지는데 제가 당시에 네. 처음 봤을 때의 화면은 흐릿하고 조금 흐릿한 이렇게까지 있었죠. 선명하지를 않았는데 예. 이건 우리 시장님도 정확하네요. 보면 아시겠죠? 딱 보면 예, 걸음걸이와 네, 정확히 알겠고 특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 먼저 가고 있는 저 가방. 가방 들고 가는 저 경호원 경원. 저것 때문에 저는 확실히 특정할 수 있었는데요. 네. 예, 그래요. 예. 이때가 이제 네. 한참 대통령이 네. 용산에 대통령실에 없다, 아. 있다 논란이 맞아요. 일어날 때 지금 나타날 때 관저에 아닙니까? 없고 도피에 있을 수도 예, 있다. 예, 예. 도주설 나오고 막 이랬대. 그렇습니다. 내가 있다라고 하면서 사실 뭐 이 극우 세력들한테 시그널도 좀 주고 경호처 네. 직원들 나 네. 여기 있다 이거 좀 보이려고 한 걸로 뭐 예상은 되지만 네.
근데 이렇게 활보하고 있는데 왜 조사받으러는 안 나오느냐? 왜 체포는 하지 않고 있느냐?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강기정 시장님과 함께 현안부터 해서 또 광주의 2025년 주요하게 추진할 사업들이나 슬로건부터 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대해서 광주시가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얘기까지 쭉 들어볼 수가 있었는데요. 벌써 이제 시간이 많이 좀 흘러왔기 때문에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가시기 전에 오마이TV 시청자분들께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그리고 못다한 말씀 있으면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탄핵이 답이다 해서 응원봉도 들고 정말 많이 외쳤었는데 지금은 이제 체포가 경제다, 체포가 민생 경제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네. 사실은 빨리 이 상황을 종식시켜서 정상의 나라로 만드는 것이 민생 경제를 살리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정말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 추위가 정말 춥습니다. 그러나 이 추위를 뚫고 모두가 힘을 모아야 될 것 같고 특히나 요즘 일부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보수 세력이 소위 뭉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보수 세력이 뭉치는 게 아니라 우리 진보와 중도 세력들의 응답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수 세력이 높게 잡힌다, 높게 나온다 이렇게 이해해야 될 것이고 절대 다수의 국민들 정말 건강한 상식적인 국민들은 빨리 체포하고 내란 세력을 척결하고 탄핵을 통해서 새로운 정부를 만들라 이것이 상식적인 국민의 다수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절대 뭐 보수 세력이 지지율이 올라갔다 이렇게 착각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또 이제 광주 시민들의 또 이제 빛의 혁명, 빛고 광주에서 또 진행되는 그 혁명의 모습도 집회의 모습도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또 앞으로 또 올해 종종 또 오셔가지고 네. 광주시의 모습도 앞으로의 이 정치 현안들도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분석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